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그동안에 이 핫한 인물로 아주 그냥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만큼 또 부담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담은 별로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뭐 정권을 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정치권하고는 거리를 둔 분이시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조금 있으시지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요?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혁신위원장 저보다 훌륭한 분 잘 뽑았고요. 저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 지도부나 뭐 대통령실하고도 이제 원만하게 소통이 되는 분이고 그런 면에서 강점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걱정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당 그리고 정치 디테일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좀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이제 정치를 해보신 분과 안 해보신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프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도 약간 말실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낙동강 뭐 세력. 하류, 농담도 못하냐. 네. 사실 이런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낙동 하류는 뭐 내 말 틀린 게 뭔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뒤에서 좀 코치도 하고 또 이제 후배들한테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도 인현 위원장 믿을만 하다. 이렇게 허수아비로 보지 마라. 해서 좀 도와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후배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인 위원장한테도 한 번 노한다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예를 들면 뭐 천하람 2번, 3번 좀 도와달라고 좀 진정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2번, 3번 더 이야기하면 천하람 위원장 합류할까요? 그러니까 천 위원장은 저기가 솔직히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러리 서기 싫다는 거잖아요. 들러리 서기 싫다. 그렇죠. 내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천 위원장이 평소에 얘기하던 거 아니냐. 뭐 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김기현 대표 뭐 우리가 보고 대표 물러나라고까지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천 위원장이 못할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순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이? 근데 지금 인현 위원장도 고향이 순천이에요, 전남. 순천이 큰가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같은 순천인데 같이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으로 일하면 서로 간 윈윈도 되고 또 정서도 맞고 뭔가 좋지 않을까요? 왜 안 할까? 그래서 안 한 이유가 혹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냐? 이런 얘기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신세대라서 그렇게 많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신세대는 개입을 안 하나요? 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좋은 특징이기도 하죠. 이제 개인의 그 갑자기 북한 말이 생각나네. 자주성, 주체성 이런 걸 굉장히 존중해주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천하람 같은 사람은 대구에 출마시켜야 된다. 대구 공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그것과 맞물려 있느냐? 나 저도 천하람 위원장 잘 알지만 그럴 사람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런 기류와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말실수한 거지. 그렇죠. 천 위원장 굉장히 뿔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천에 자기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대구 그 이야기 나오면 순천에 계시는 분들이 쟤 결국 떠날 애다. 상대편에서 그런 선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건 진짜 농담이었고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에 끝까지 뼈를 묻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분이 사실 호남 정서도 많이 알고 또 본인 고향은 대구니까 대구, 호남 모든 정서를 다 아는 사람이 이 혁신에 가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은 뭔가
뭐 아까도 낙동강 얘기했잖아. 낙동강에 터전을 둔 정당처럼 비치는데 아니다. 우리 전국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면 상당히 그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천 위원장이 이정현 네, 의원처럼 그렇죠. 저는 순천에서 당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맞아요. 네. 이제 세 번 찍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찍고. 알겠습니다. 좋죠. 네. 근데 네. 지금 이뇨한 위원장 하면은 사실 푸른 눈의 한국인.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푸른 눈의 한국인이 한국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사실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의 야권에서는 또 뭐 일각에서는 야 저거 쇼다.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냥 뭐 그냥 그 마담 얼굴마담으로 세운 거 아니냐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국 정서도 있고 또 한국 그렇죠. 거기에 뭐 이 연줄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할 말 다 하고 우리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연줄에 연연은 좀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연줄에 연연한다. 자기가 순천 사람이고 호남 사람이라는 순천 그 지역 연고를 벗어 아무튼 지역 연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시고 호남 정서가 있군요. 예 호남 사람이에요 그분은. 네,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호남 출신이 대통령 돼야 된다. 보수 내에서 그렇죠. 지금 얘기했었죠. 보수당에서 네. 이제 그런 프라이드가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게 좋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그래도 그 불모지인데 네. 거기에서 호남 인물들이 계속 나와서 네. 아마 이뇨한 위원장이 선거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아. 호남 표를 우리가 많이 그렇죠. 가져올 수 그렇죠. 있는 충분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뇨한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전형적인 보수죠. 근데 전형적인 우리 혁신 보수인데 이제 안보 이런 거는 뭐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고. 안보는 막 확실한 보수의 그 가치를 갖고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또 다른 측면은 또 진보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그럼 뭐 상당히 여러 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히 잠재력이 있네요. 지금 시기에는 우리 당내 이제 통합이 중요한 네. 시기인데 네. 저하고는 2012년 12년에 이제 대통합위원회를 같이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책임 관사고 네.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통합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럼 그때 뭐 굉장히 서로 속속들이 다 아시겠네요.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이후에 활동들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물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의대 교수시니까 뭐 그렇죠. 정치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분이 정치 감각 있으신가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소신이 강하죠. 굉장히 선이 굵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확한 정보들이 입력이 되시면 네. 아마 아주 선명하게 네. 길을 제시할 거라고 보고 처음 위원장 임명되고 나서 처음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들은 네. 무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통합과 희생, 그렇죠. 네. 우리 당에 필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네. 근데 통합과 희생 일각에서는 아이스 핫초코다 뭐 이런 평도 좀 있더라고요. 핫초코. 함께 갈 수 없다. 음.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 당 통합은 간단한 공식인데 1년 반 동안 친윤이 거의 주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도를 할 뿐만 아니라 거의 인사나 모든 걸 다 독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윤계를 다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이준석 그렇죠. 대표. 사실상 그랬죠. 예, 사실 내용적으로 그때 뭐 보면 나경원, 안철수까지 다 쳐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징계도 하고 뭐 대통령실까지 나가서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 결과가 그러니까 친윤 독점 정부의 결과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30%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호감도는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극복하기 힘든 지금 수준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면 해법이 뭐냐? 네. 친윤 단독 정부로 네. 단독 지도부로 네. 계속 가면 희망이 있느냐? 저는 그거는 이제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네. 홀로는 안 된다. 친윤 홀로 서기는 안 된다. 네네. 그렇죠. 그럼 손잡고 가야죠. 여권은 이 사람들 다 뭉쳐서 크게 가는 거지 요만큼 그렇죠. 한 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주의 정치예요. 네. 내가 제일 싫어도 손잡고 가는 거고. 당연히 그게 정치의 본령이에요. 그게 싫은 여당 사람. 정치의 본령이에요. 그렇죠. 연합 집권 정치고. 여당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합이 중요하고 네. 그러면 자기 권력, 권한을 양보해야 된다. 비윤한테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99 먹으면 안 되잖아요. 51만 그렇죠.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예요. 지분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 지분을 인정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협동 정당, 아. 협동 지도부, 네. 연립 정부, 내각도 네.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볼 때 네. 대통령이 내려놨구나. 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구나. 네. 이러면 확 분위기 바뀔 거라고. 네. 근데 지금 이 하의원님께서는 혁신위 구성에 이준석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이준석계가 지금 잘 안 들어가고 계속 지금 비이윤계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친윤계나 이 보수층 일각에서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저러는 게 혹시나 딴 살림 차리려고 국힘과 헤어질 결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글쎄요 이 국힘이 총선에서 폭망하고 나면 그때 당을 접수하겠다 이런 혹시 속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손을 좀 더 내밀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정치 문법은 강자가 먼저 아, 양보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준석 대표가 입이 세잖아요. 네. 입이 세고 말로 너무 세요. 엄청 괴롭히잖아 사실. 괴롭혀요, 정말. 그러니까 미워 죽겠고 막 꼴보기 싫어 죽겠고 이런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네, 네. 이해를 하는데 이제 발칙한 정치 천재 아니에요. 아, 그렇죠. 발칙한. 맞아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 발칙한 재능을 네. 우리 당이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아. 어쨌든 본인이 대선에 후보 그 다음에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2030 표가 많이 왔잖아요. 그 그렇죠. 덕분에. 맞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짓밟아? 아,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확 들이받아 버릴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어. 하지만 네. 당 안에서도 네. 호불호가 있고 네. 미운 사람 있고 그렇죠. 하지만 또 뭐 손잡고 가야지. 네.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국민들도 선거 한참 전에는 이준석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 네. 이준석 두둔하지 마라. 저한테 엄청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이 시점에 또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예요. 왜? 그분들한테는 이준석 싫은 것보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하태경이 저 말하는 거 올보기 싫었는데 지금 네. 가만 듣고 보니까 네. 싸워가지고 서로 각자 당 만들어 나가면은 공멸이잖아요. 네. 공멸이죠. 그렇죠. 내가 상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유권자들도 이제는 하태가 이준석 왜냐면 과거에 두둔 한 번도 안 하다 갑자기 두둔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네. 그럼 좀 계속 옹호해왔고 지키려고 했고 네.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할 수 있죠. 네. 저는 이제는 우리 지지자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봅니다. 아, 근데 네. 지금 일본 이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이준석 신당이 윤석열 신당보다 더 지지가 높다. 뭐 이런 얘기까지 물론 정확한 그 조사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참고 정도인데 근데 이러면 혹시 정말 이준석, 유승민 두 분이 탈당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완전 보수의 역적이다. 네. 못 믿는다.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박대하고 천대하고 사실상 탈당 유도식의 아. 내부 도발이 있으면은 나가겠죠. 근데 유도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주도하는 건 본인은 유도냐, 주도냐?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해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나를 이렇게 정말 짓밟는 이 윤핵관 소위 네.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원한이 쌓이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네. 하지만 자기가 당대표였고 당대표인 정당을 나간다는 게 또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 저는 참고 삼아 절대 안 나갑니다. 아, 절대 안 나온다. 여기 국민의힘 귀신이 될 거기 때문에 아. 사실 제 비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서울 출마 선언을 네. 보궐선거 전에 할까 뒤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하태경 정치 프로답지 않다. 보궐선거 뒤에 해야 더 빛이 날 텐데 네. 제가 왜 전에 한지 아세요? 왜요? 보궐선거 뒤에 하면 이 보궐선거가 엄청나게 깨질 거라는 거 미리 알고 있었고 네. 그럼 당이 시끄러울 거고 그럼 신당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럼 제가 이 시점 했잖아요. 네. 저 서울 출마는 국민의힘 출마야 아니면 저 다른 땅 또 오해를 살까봐. 메시지가 네.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예, 예. 오해를 받을 아, 수가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메시지가 국민의힘에서 나간다는 걸 선명히 하려면 네. 보궐선거 전에 해야겠다. 네. 그래서 근데 그 서울 출마 결심 정확히 언제 하신 겁니까? 사실은 뭐 7년 전에 했죠. 오. 7년 전에요? 7년 전에. 아, 오래전부터 계획을 이게 왜 하셨네요. 그러냐면은 네.
제가 굉장히 운 좋게 이제 제 고향에 네, 그렇죠. 공천을 받은 거예요. 저는 네. 꿈도 안 꿨어요. 네. 뭐 무명 인사에다가 뭐 정치권에 아무런 연줄도 없고. 네, 네. 근데 난 그때 우리 당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그때도 많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뭐 주류도 아니고 맨날 이상한 이야기 나오고 네. 그래서 공천 안 준다 그랬는데 또 경선에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됐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렇죠. 그때부터 나 이 당에 보답을 해야 된다 아하, 네.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고 네. 그리고 마침 그때 삼선 초과 연임 금지 네. 이런 정치권의 일종의 혁신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안에 내가 공동 발의도 하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삼선이 되면 또 마침 또 잘 돼가지고 또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삼선이 됐기 때문에 네. 내가 확실히 당에 보답한다 아.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사실 순수한 의도가 컸어요. 아, 예. 정치판에 있는 분들이 네. 워낙 노세한 분들이어가지고 각종 해석이 무슨 많아요, 뭐 원래. 밀려나니까 아이고 뭐 밀려날 아니, 가능성이 아직 밀려난 거 없어요. 그쵸. 현역이신데 네. 뭘. 아니 밀려나. 우리 지역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 내가 예. 부산 득표율 1등에 포스트 그 지금 박형준 여론조사에도 1등 나오고 뭐 내 고향이고 네. 한번 더 덤벼보면 하지. 근데 아. 그게 아니라 낙동강 정당을 한강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 대운하를 뚫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내가 낙동강으로 한강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한강으로. 그럼 과연 이제 서울 출마 지역 그러니까. 어디인가 이 부분도 지금 뭐 굉장히 마포가 계속 제가 이제 나오는데. 뭐 관심이 많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좀 한번 우렁차게 한번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내 개인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지지율을 좀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사실 우리가 대선 지지율 정도 받으면 네. 우리가 크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총선에. 그럼요. 그럼 대선 지지의 관건이 그거 2030 지지였어요. 아, 근데 이준석 갈등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굉장히 확 빠졌는데 2030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네. 네. 그래서 팀플레이도 좀 해야 되고 네, 네. 또 어젠다도 계속 또 발표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해야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가장 좀 시너지 효과가 큰 네. 그런 지역구가 눈에 좀 띄게 들어오면 네. 그럼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 그래서 고민 중이신 거죠?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고 왜냐하면 이 재정 문제도 있는데요. 네. 지금 해운대 제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있죠, 있죠. 그러면 어디 지역을 정하면 또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무실을 마련하려면 내 후임자도 정해져야 됩니다. 아. 그래야 책임 있는 그렇죠. 인수인계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을 저는 빼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그동안에 정청래 의원과의 맞대결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뭐 네. 이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만 그냥 가상으로 본다면 정말 마포를 가서 정청래랑 붙으면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지지율이면 어디 가도 다 지죠. 아니, 대통령 이게 이제 예, 예. 쉽게 이야기하면 총선 때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개인기에 의한 그렇죠. 개인 지지율입니다. 네, 네. 근데 개인 지지율이 맥시멈 10%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30%? 맥시멈 40%예요. 아. 어디 가나 진다는 게 강남도 위험하고. 아,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한 40% 이상 올려야 되고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지역구를 정하면 네. 그 지역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많은 시간을 거기에도 쏟아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내 지역구 내가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공중전 우리 당에- 못하고 지삼전 그렇죠. 안 되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중전을 좀 꽤 해야 또 해야 되고 된다. 당 지지율을 어느 정도 올리고 네. 그리고 나서 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 제1의 험지 출마 하태경이 나왔다. 그럼 제2의 하태경, 제3의 하태경은 누가 나오냐 하는데 지금 영남을 보고 있으면 조용하게 아주 그냥 다 고개 수그리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지금 이뇨한 위원장도 비쳤어요. 아니 영남 중진들 험지 출마 필요하지라는 네. 했는데 수그리고 있던 중진들 고개 한번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친윤그룹에서 네. 저한테 지금 미안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윤 내부에서도 네. 초재선들은 대상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하죠 뭐 친윤에서 챙겨주지도 않고 뭐 별 관심도 난 없는 친윤 아니에요. 비윤도 당을 위해서 한 몸 바쳐서 저러고 네. 있는데 예. 우리는 뭐 하냐. 그렇죠. 예. 우리 좀 창피하다. 아. 누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래요. 예. 사실 이게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 사실상 끝이에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식물이 대국민 식물. 대국민 약속 못 지키고 그렇죠. 그 대통령 입장에서도 대통령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별로 좀 뭐 챙기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나서주는데 예. 난 대통령도 고마울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러면 내 새끼들은 그렇죠.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네. 이런 마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무튼 한 명은 나오지 않을까. 한 명은 그러니까 나온다. 제가 나갈게요 하면 좋은데 제가 나갈게요 이러면 아무도 안 나가요. 그리고 이제 당 문화가 중요한데요. 네. 이제 저도 출마할 때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는데 네. 이제 자기 보통 고향에 가잖아요. 네. 많이들. 그러면 제 탯줄 묻은 이 땅에 네. 제 뼈까지 묻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출마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뼈를 묻을 겁니다. 다른 서울에 출마해도. 네, 네. 근데 이제 그 뼈를 묻는 정치적 의미는 여기에 평생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한 게 보수 정당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수 정당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처음 공천 줄 때부터 이 친구가 야, 혹시 3선 정도 하면 그렇죠.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친구냐. 아, 이런 걸 좀 분명히 하고 그렇죠. 당헌 당규에 3선 하면 올라온다는 걸 못 박으면 네. 본인들도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그렇죠. 동네에서만 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 맞아요. 어젠다들 전국구적인 활동을 그렇죠. 그런 해야 활동을 되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 그럼 큰 문화를 정치인이 되는 여태까지는 거예요. 그러지 어. 못했던 거죠. 그렇죠. 맨날 그 자기 지역에 박혀 있는 건데, 근데 그래요. 이제 지역구도 중요합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버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게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3선 정도로 어떤 당의 시혜 또 국민의 시혜를 받았으면 내가 딴 데 가서 좀 더 큰 정치를 한두 번 더 해보겠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두고서 사실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해요. 뭐 비겁하다 아니다 하지만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너 명, 네다섯 명 정도는 하면 좋다는 국민들 기대감은 더 큰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오게. 네. 아, 근데 더 이게 많이. 사실 저도 쉽지 않았던 게 12년 동안 쌓아온 인적 자산, 그렇죠. 무형의 자산 네. 이걸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무일푼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견기업을 네네네. 남 주고 아 그렇죠. 그거 팔고 새 사업 가는 그렇죠. 거예요. 스타트업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결심이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이번 제 출마를 계기로 당의 보수 정당의 문화가 한강 정당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젊은 층의 어떤 새 이미지를 형성하기에는 조금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 선거를 겪어봤지만 일주일 만에 지지율 10% 20%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 선거는 그래요. 근데 네. 보면 6개월이면 많이 남은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의 지역구 의원이었어요. 삼선할 때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네. 서울로 와서 종로로 오니까 일학 대선 주자로 가고 그렇죠. 총리, 아. 그다음에 국회의장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의원들한테는 이 수도권 출마가 어떻게 험지 출마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폭망할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뭐 근데 어차피 삼선 했으면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정치적 모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네. 저도 네. 느껴보면 뭐 유승민 의원도 그 있었고 그럼 수도권 나가고 싶으면 한번 나도 나가겠다 한번 하고 또 그 영남에 중진들 많으시잖아요. 조영을 비롯해서 유승민 뭐, 네. 저는 오늘 어디 인터뷰에서 뭐 수도권에서 제일 어려운데 자기 나가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데 나가겠다면 주면 되지. 그럼요.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나오면 또 경기도에 또 책임을 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경기도에서 제일 어려운데 주고 네. 경기도 선거 이끌어라. 그러면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뇨한 위원장 들어와서 그런 게 막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막 평지풍파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혁신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문제 이게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건은 어쨌든 비윤계를 끌어안는 거 비윤계 핵심은 이준석, 유승민인데 네. 그렇죠.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윤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네. 준석아, 형이 미안해. 같이 하자라고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야 많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 따로 만나기가 조금 어색하고 명분이 좀 약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대선 후보 같이 뛰었잖아요. 네. 경선 후보. 경선 후보 같이 불러서 뭐 밥 먹을 수도 있고 아, 여러분 다 불러서 뭐 한 분씩 부를 수도 있고 한 분씩 불러서. 그죠. 뭐 이준석 당대표 했던 분들 네. 뭐 같이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조금 일찍 와서 네.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네.
형아가 정말 내가 정치를 잘 몰라서 어. 너무 내가 심했던 것 같다. 예. 이해해 주라. 이제 네. 내가 정치 조금 아니까 네. 네 마음 이해가 된다. 아이 그냥 풀리지. 풀릴까요? 근데 대통령이 이준석 그렇게 해주면 대표도 풀리는 쉽게 척이라도- 풀리진 않아. 그 풀리는 사람이 척이라도 스타일이. 하지. 네. 풀리는 척이라도 하고. 아, 척이라도. 그 말 들으면 나 이준석 울 것 같아. 잘 하기야. 오시더라고요. 아, 울보야 이준석 자주 울어요. 코도 푸시고. 그러니까 사실 네. 국민들은 사실 뭐 또 전통적인 보수층은 뭐 야 이준석을 왜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모습 보면 그래 저게 정치지라고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정치 아니야. 딱 그런 게 끌어안고 정치예요. 적도 끌어안는 게 정치인데. 옛날에 YS, DJ, JP 그 큰 인물들 관계도 아. YS 대통령한테 물어봤어. 제일 미워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네. 3번 DJ, 네. 2번 DJ, 네. 1번 DJ. 아. 그런 거 합당해 했어요. 와. 그런 겁니다. 맞아요. 네. 아니 YS가 밥만 먹으면 먹다가 에이씨 멸치가 이렇게 마셔. 이게 DJ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가 다음 나가면 악수하고 또 껴안고 같이 손 들고 민주운동하고. 아유, 저도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당 새누리당 할 때 네. 제일 사이 안 좋았던 분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면 김진태 지금 아. 강원도지사입니다. 네. 제가 엄청 갈봤고 내가 진짜 왜냐하면 그때 약간 강성구구였고 저는 중도 개혁적인 그렇죠. 저랑 입장 차이가 나는 게 성향이 많았어요. 달랐죠. 그래서 막 대놓고 싸우고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우리 그 국회 가면 체력단련장 있고 목욕탕 네. 있어요. 네. 목욕탕 한 탕 안에 양옆에 앉아 있어도 나 쳐다보지 마 이 새끼야. 그러고 말도 걸지만 아, 앞에 보면. 이야. 그랬어요. 이야. 그래놓고 또 최근에 다 풀었어요. 아, 다 풀었어요. 네, 왜 풀었냐면 이제 저도 정치하면서 이렇게 네. 저도 쌓인 관계가 아. 나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지난번에 자기 후보 경선 안 시켜준다고 네. 단식했어요. 네. 아, 맞아.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단식을 또 찾아갔지. 어. 아. 내가 저까지 온 걸 보면 네. 형님의 그 정성이 네. 울림이 큰 것 같다. 네. 아, 네. 형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 아니냐. 네. 아, 그래가지고 또 저 풀고 또 미움적이 드나 봐요? 강원도 지사에서 또 축하주고 왜냐면 맞아요. 근데 아직도 못 푼 사람이 홍준표 시장님인데 제가 또 그것도 이제 풀라고 노력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아, 그분도 푸는데 오래 걸려요, 좀. 다 그런 거예요. 정진석 의원 네. 육모방망이로 내 그냥 때려 패버리겠다고 해놓고 지금 관계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네. 영원한 동지. 그게 현실주의 정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3자 회담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이제는 좀 여당 대표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 그냥 오늘 들어오시나요? 대통령? 네네. 네. 그냥 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하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못할 게 뭐 있어요. 양자도 아니고 삼자인데 이재명 대표 무슨 얘기하는지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 둘이만 만나면 또 독대하면 무슨 딴소리 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네. 대통령실에서 좀 신경 쓰는 거는 네. 김기현 대표가 양자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 좀 체면 살려주려고 네. 그냥 그걸 무시하고 삼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받아버리면 김기현 대표가 아. 약간 체면 구겨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는데 네.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김기현 대표도 좀 어려우니까 네. 이제 삼자 이야기를 본인은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삼자를 제안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 네, 하지만 네. 좀 어려워서 양자를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네. 양자나 삼자나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당혹스러워할 거예요. 아, 오히려 오히려 곤혹스러워할 그러니까 거예요. 정말 윤 대통령이 확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아, 하기야 그분 네. 화끈한 게 있어요. 네, 가끔 왜냐하면 가다가. 김기현 대표를 만날 거기 네. 때문에 예. 우리 받읍시다. 아. 어. 근데 하여튼 근데 이재명 대표도 좀 재밌는 게 영수회담 하자고 해놓고 네. 내각 총사퇴하라면 이게 정치적 교회에 맞는 겁니까 이게? 아무리 정치적 구호라도 해도 그리고 아니, 민주당도 손피켓 없애고 고성 지르지 말아야 했고 입법 폭주하겠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워낙 그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틀려 앞뒤가 항상- 똑같이 항상 아니 전화번호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인데 왜 앞뒤가 다릅니까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그래놓고 그러니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사람 징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참 이 아무리 손가락이 정치가 다르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네. 그런 낯뜨거움은 윤 대통령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 후한 무칠 왜냐면 배워라. 뒤집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하기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공약주 나중에 안 되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이 거예요. 항상 영원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바뀌죠. 맞아요. 네.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배당에도 이 꼼수가 작용했다 이런 의혹이 좀 일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이 제일 어. 중요한 게 생각하는 가치가 법치주의고 네. 그리고 사법부 상권 분립이 돼 있고 네. 사법부에서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식이든 우리 당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가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법부에 예. 대해서는 노터치. 당은 이야기하지 말고 아. 평론가들은 이야기해도 되지. 그렇지. 저도 평론가야 자기 저도 틀린 그 입인데. 결정 마음에 들지 네.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 가치를 좀 흔드는 네. 것과 네. 이제 당의 유불리 이걸 볼 때 가치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마무리 영장 기각이 부당해 보이고 뭐 해도 할 수 없다. 근데 오늘 이제 헌재에서 또 네. 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가 맞냐 아니냐 나오는데 이것도 나와도 결국 또 수용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세대상으로 보면 네. 판사급에도 지금 소위 586, 386 네.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고 우리 sa법부가 그 전에 비해서는 이제 왼쪽으로 좀 이동된 게 맞고 이게 현실입니다. 네. 문학에도 그렇잖아요. 영화계 뭐 다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아무리 바꾸려 그래도 아, 세대의 자연적인 시간이 흐름으로 바뀌는 지나야 거지. 돼요. 노조도 그렇잖아요. 네. 신세대 노조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생길 때가 됐고 민노총이 흔들흔들해요. 막. 흔들하죠. 기반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도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정교조는 존재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없어요, 오늘 지금. 재밌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권도 백발의 운동권이다. 이제는 운동권도 5, 60대가 나가고 네, 네. 이제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전번에 뭐 국회 쫓아왔던 이재명 그 체포동의회 사람들 보니까 다 백발이야 백발. 맞아요. 이제 386 똑같아. 일본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이 네. 프랑스 공산당 옛날 제1야당이었는데 네. 그때 60년대 네. 지금 다 80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존재도 없어요. 일본 공산당 60대예요. 다 지금. 우리도 같은 70대.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도 네. 이준석과 함께하는 저도 뭐 힘을 보태긴 했지만 2030이 흐름이 없었으면 그냥 70대 정당으로 끝나는 맞아요. 정당인 맞아요. 거였던 거예요. 이 당을 60. 살려놓은 거예요. 엄청난 보수 혁명을 했던 것이고 이 혁명을 계속 유지 더 네. 강화시켜 나가야 될 판국에 아. 이걸 막 그냥 조져놨으니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 잘못한 국힘도 거예요. 6070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MZ 정당으로 조금은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네. 물론 세대는- 그냥 어르신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세대는 2030 정당, 네. 지역은 한강 정당 네. 이렇게 지향적으로 네. 이렇게 두어야 돼. 근데 되겠죠. 2030 지지율이 최근에 굉장히 또 많이 낮아진 걸로 그러니까요. 다 나타나는데, 빠졌어요. 네. 어떻게 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밉지만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처지가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끝나게 생겼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준석만 보자는 건 아니고 이준석 대표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때문에 뭐가 안타깝냐면 지금 천하람 그다음에 뭐 이 서울의 험지 지금 강북 그렇죠. 지역에 있는 젊은 젊은 후보들 당협위원장들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한 묶음으로 떨어져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래 국민이 희망인데 그 사람들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 젊은 위원장들 서울에 우리의 대표 얼굴들로 같이 스크럼 같이 짜가지고 피해자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 덕분에 저도 좀 젊어지고 네. 그게 목표죠. 그러니까 네. 그 젊은 정치인들 위해서라도 뭔가 이 친윤들이 사실 좀 젊은 2030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상징이 지금 이준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준석뿐만 아니라 저는 이뇨한 위원장님이 정말 천하람을 위시로 한 그 젊은 위원장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 면책특권 뒤에 숨은 이 김의겸 의원 때문에 오늘도 시끄러운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청담동 술자리 그거 해놓고 네. 사과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그렇죠. 지금 자기 혼자 쏙 빠져나가서 딴 사람 다 지금 검찰 경찰이 송치됐는데. 좀 샅샅이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국회에서 발언한 거는 법적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하는데 네. 이게 본인이 국회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뒤에 나가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고 네. 네. 또 SNL 같은 데 유튜브에 나가서 네. 이야기한 것도 있고 요거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네. 바깥에서 하면 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사실상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된 이후에도 네. 본인이 자기 말한 건 옳다라고 글쎄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한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기소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무슨 자기 훈장처럼 딱 달고서 그렇지.
전북 텃밭에 나가겠다고 지금 군산에 사무실까지 냈어요. 아, 이건 참 대단해요. 후원금 만땅 다 채우고. 드라마는 끝난 건 아닙니다. 드라마 다시 재수사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김희겸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예. 아, 그렇군요. 울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아, 김희겸이 울게 되는 날이 벌금 물고. 벌금 물고 결국 배지 날아갈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글로브 끼시고 펀치를 한번 시원하게 내려주겠습니다. 아, 이거 그럼 뭐 이뇨한 위원장한테 해야죠. 지금 제일 네.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펀치를 날리지 마십시오. 왜냐면 사실라고 하는 마당이니까. 예. 네, 잘하시라고. 제가 이제 호남분이기 때문에 네. 경상도 남자로서 자주 쓰는 말인데 네. 이뇨한 위원장님 마 단디 하이소. 단디해라. 응원의 펀치. 응원의 펀치. 네, 오늘 하태경 의원님과 함께한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펀치 애청자 여러분, 저희 정치펀치가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11월 한 달간 이 새로운 촬영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 정치펀치 이 녹화분들 갖고 스페셜 판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한 달간 또 새롭게 정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고맙습니다. 다시 더 개편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